안녕하세요. 상군의 풍수지리학 도지입니다. 오늘은 파주시 법원읍에 있는 율곡 이 선생의 유적지에 왔습니다. 이곳은 조선 중기의 대학자이며 경세가인 율곡 이의 유적지입니다. 선생의 아명은 혈룡, 자는 수컨, 호는 율곡, 석담, 우제, 본가는 덕수로 아버지 이원수와 어머니 신사임당 사이에서 출생했습니다. 1564년 명종 19년에 생원시에 장원한 이후 모두 9차례 장원하여 구도 장원공이라 불렀으며 대사관, 대사원, 대제학, 형조, 병조, 이조 판서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습니다. 선생은 조선 유학계의 이황과 쌍벽을 이루는 대표적인 학자로 기호 학파를 형성했고 당쟁의 조정, 10만 대군의 양성, 대동법, 사창실세 등에 노력하였습니다. 시호는 문성이며 문묘에 배양되었습니다. 유적지 내에는 율곡 이의를 비롯한 가족의 묘역과 선생의 위패를 모신 자운서원이 자운산 자락에 위치해 있고요. 가족 묘역에는 율곡 이의와 부인 곡산 노씨묘를 비롯해 부모인 이원수와 신사임당 합장묘, 선생의 형 이선묘, 아들 이경림 묘 등이 중심 묘역을 이루고 있고요. 그 외의 가족묘 등 모두 14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운서원은 조선 광해군 7년 1615년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되어 효정 원년 1650년 자운이라는 현액을 하사받은 사액서원으로 숙종 39년 1713년에 선생의 제자인 김장생과 박세채를 추가로 모셨습니다. 고종 5년 1864년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따라 없어졌다가 1970년 유림의 기금과 국가 지원을 받아 복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자운서원의 건립 이력을 적은 자운서원 묘정비와 율곡 이의 일대기를 기록한 율곡 이의 신도비 유적 등이 있고요. 이의 유품 및 일대기를 전시한 율곡 기념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73년 자운서원, 율곡 이의묘, 신사임당 묘가 각각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가 사적 파주 이의 유적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적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우측으로요, 신사임당과 이의 선생의 이제 동상을 이렇게 모셔놨습니다. 모셔놓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이제 들어가면서 보시면은 저 뒤 산 자체가 자운산 자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저런 거를 뭐라고 보냐면요, 둥그렇게 되는데 저거를 목체로 봐요, 목체. 예, 그래서 저 와목이라고 그래요. 누울 와자. 만약에 금체면은 저게 동그랗겠죠. 근데 띠를 두르듯이 둥그래요. 만약에 저런 게 안산에 있으면 집안에서 이 임금들이 입는 그 복장에 이 띠 두른 거 있죠.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학자가 나온다 그렇게 봐요. 저는 와목으로 보시면 돼요. 와목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와목을 볼 때도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이게 이 산 자체가 쭉 늘어지면 힘이 없어요. 중심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중심을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저쪽에서 골이 이렇게 나가고요. 여기 턱이 있죠. 이 턱이 있다 그러면 요 따라서 이쪽으로 이제 물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와목 같은 게 자칫 잘못하면 중심을 잃어버려요.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그래서 건물을 좀 더 길게 지면 이게 여기에 힘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거의 삼각형으로 이 대를 세워져 버린다고. 똑같아요. 이런 것도 보시면. 여기는 이제 율곡 선생님의 저기 형하고 바로 뒤에는 어머니하고 아버님,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율곡 선생, 그 다음에 율곡 선생님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의 이제 묘가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기 전에 여기를 보게 되면은 한번 보세요. 이 청룡과 백호는 어느 정도 뒤에서 그래도 위에서 이렇게 감아준 느낌이 저 끝에 드는데, 청룡은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서 끝났는데, 이게 뭐냐면 힘없이 쭉 내려왔어요. 어디서 멈춰주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산수 동고라 그러잖아요. 산 따라가고 이쪽도 따라간다고. 그럼 물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걷어줘야 되는데 걷어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맥은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혈증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바로 율곡 선생 바로 뒤에 현무도 보면 우측이 비었어요. 허예요. 그러면 이 호종사가 약화되는 거야. 그러면 큰 아들이 먼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순차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높으면은 맨 여기서 바람이 치고 올라가면 막내부터 안 돼요. 막내부터 이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싼 것처럼 보여요. 뒤에 현무도 둥그렇고. 근데 아까 저희가 올라올 때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제 와목으로 보게 되면 이게 길게 늘어지게 되면 중심을 잃어가지고 이게 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힘이 없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둥그러우면서 또 이게 이게 다 이게 물길이잖아.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기가 습해요. 그래서 굉장히 산소 자체가 습하고 이렇게 해가 들어와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뒤가 없어가지고 뒤에서 바람을 못 막아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율곡 선생 이 자리는 실질적으로 뭐 좋다 나쁘다 평을 하기가 참 힘든 자리고요. 제가 이제 풍수하면서 좋은 자리 같은 데 가면 저도 신이 나서 막 제가 떠듭니다. 여기서는 좋다 나쁘다를 제가 말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리는 한마디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땅이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땅을 타구를 치고 계단 치고 한 거거든요. 결국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리고 밑에서 바람이 치기 때문에 봉분 보시면 돼요. 바람을 타버린다고. 이렇게 바람이 치면서 놔두면 막내가 가장 이제 흉작용이라도 막내부터 일어난 다음에 이제 서서 일어나죠. 우리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이제 망주석을 보게 되면은 망주석이 기울었죠. 저쪽도 넘어가려고 그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지반이 약해서 그래요. 물러서 굉장히 습한 곳이에요. 바람이 치고 들어오면은 바람이 뭘 끌고 와요? 물을 끌고 온다고. 예. 예,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맥 자체가 뒤가 쭉 내려온 거라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산소는 이제 신사임당과 이 선생의 아버님인 이제 이원수 이제 그 양주 이제 두 분의 이제 산소입니다. 산소를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잘 싸준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청백호가 멀지도 않고 둥그렇게 잘 싸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리를 볼 때 지금 요쪽을 이렇게 보면은 요쪽이 지금 약해요, 그렇죠? 이 산소 자체가 어때요? 내려앉아 버렸죠. 부풀려가지고 내려앉고. 이거 왜 그러냐면 물기 수기가 많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쪽도 보면 또 부풀러서 또 이렇게 내려앉는데 저쪽이 더 심하죠. 저쪽이 훨씬 심해, 이쪽보다. 이쪽도 부풀어졌어요. 그러면 결론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요쪽이 물길이에요. 이렇게 물길로 보시면 돼. 그래서 이 자리는 그냥 뭐 두 분 계시는데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자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율곡 선생 묘로 가겠습니다. 이 자리는 지금 굳이 따지자면 신사임당 저 부부 자리보다 이 자리가 훨씬 안 좋아요. 예. 여기가 이제 율곡 선생의 이제 묘입니다. 그래서, 이는 외가가 강원도 강릉이에요. 그죠? 강릉이고요. 또 강릉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6살 때 본가인 파주 파평명 율곡리로 이제 옮겨왔고요. 그래서 이의 호가 율곡인 이유도 자기가 이제 한마디로 자기 본적지로 온 거죠. 그 다음에 8살 때 파평면 율곡리에 있는 화석정이 올라 시를 지을 정도로 일찍 천재죠, 천재. 이런 분들은 천재예요. 그래서 13살에 진사과 초시를 시작으로 9차례 장원급제에서 구도 장원공이라 불렸다고 전해져요. 그리고 이제 조선의 현실을 누구보다 앞서 지적하고 나라의 개혁을 요구하는 상소를 끊임없이 왕에게 이제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농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공납을 지역의 특산물 대신 쌀로 내고 이때 이제 가구 원수가 아닌 보유한 토지만큼 쌀을 내는 수미법을 주장했고요. 이제 후에 또 대동법의 바탕이 되었고요. 하여튼 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의 무덤이 이제 그 있고 부인 곡산 노씨와 함께 묻혀 있는데 뒤에는 곡산 노씨의 무덤이 있고 무덤 앞에는 죽은원이 머무는 혼유석 같은 거 다 아시고요. 그다음에 상석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이제 윗자리에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부모 위에 할아버지 묘나 이런 데 후손이 갈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어떤 말이 있냐면 그거는 이제 할아버지나 부모가 자식을 너무 이뻐하니까 위에 올라가도 된다는 소리야. 근데 사실 저도 풍수해보면서 알지만은 좋은 명당이 있으면 아무 상관없다고 저는 봐요. 좋은 자리를 비워둘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번 올라가 보자고요. 그러니까 부인은 위에 계시고 율곡 선생은 앞에 계시고 그러는 거예요. 예, 특이하죠? 근데 여기서는 부인이 계시는 자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평신 이렇게 보면은 저기 그 부인이 계시는 곳은 제가 볼 때는 좀 위험하고요. 여기 율곡 선생 자리도 요 중에서는 최고 그래도 그나마 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자리고 예. 마음에 썩 들진 않아도 일단은 안대 자체도 그냥 무난한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자리 자체 중에서는 율곡 선생 자리가 좀 괜찮고요.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뭐 굳이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도리어 두 분을 같이 모셨으면 훨씬 낫을 거를.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원래 이제 산소를 보게 되면 주변 사격을 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부모 현무산이에요. 현무산인데 현무를 저 들여다보면은 지금 저 좌측으로 저쪽에서 저기 허예요. 바람이 저 다 들어와요. 그러면 이 산소 기준에서 보면 첫째 아들이 부실하겠죠. 당연히 부실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인 산소를 보게 되면 바로 저게 다 보여요. 그래서 저렇게 보이면은 이제 저건 월견수 정도가 아니고 사람이 살면서 그 뒤에서 저게 이제 현상적으로 빚어지는 게 뭐냐면 남한테 굳은 소리 듣고 뒤에 바람을 타니까 억울한 소리 듣고 이게 그래. 앞에서 좋은 척 해도 뒤에 안 사는 이쁘잖아 나름. 그러면 뒤에 앞에서는 좋은 소리 듣고 뒤에서 내가 굳은 소리 들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기 율곡 선생 그 비에서 높으니까 바람은 저게 더 타고 저게 더 들여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게 되게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얘기 특별히 더 이상 얘기는 하면 안 되겠고요. 아무튼 이 중에서 그래도 조금 저거 하다 보면 율곡 선생 자리가 조금 그러는데 하여튼 그 좀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공부도 잘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훈련을 많이 하시고 또 신사임당 어른도 또 그러시고 했는데 좀 자리는 참 안타깝게 참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그 세상사는 내가 죽고 나서는 모든 게 내 의지대로 되질 않아요. 후세의 문제라 참 좀 그런 게 여기 올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서원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요렇게 볼 때 요거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장구 한번 장구 두들기를 장구를 보면 이렇게 넓어서 여기가 좁아 그치? 여기가 좁고 장구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여기를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여기서 이제 맥이 이렇게 넓어졌다가 여기서 좁아져. 요거 있지? 최고의 안 좋은 그 자리야. 그러면 저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런 나중에 내가 이제 나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묘를 쓸 때 여울목 앞에다 쓰면 안 된다 그랬잖아. 앞에 여울목이 있으면은 곡소리 난다 그랬잖아. 그래서 항려울 막 이런데 그런 동네 이상할 때 잘 보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땅을 다
저기 복귀를 시켜놓으니까 안 보이거든. 근데 그 여울목 같은 데가 왜 안 좋냐면 이게 좁아지니까 물소리가 크게 나. 쫄쫄쫄 나다가 거기에 수압이 세지니까. 그래서 그런 데는 피해야 돼. 그래서 집도 그런 집 가서 피해야 돼. 내 앞에 있는 물이 그렇게 이렇게 좁아지면서 앞에서 이렇게 물이 나가버린다.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다 안 좋습니다. 여기가 이제 딱 거기에 걸렸어요. 여기 장소 좋아요. 산들 다 감싸고 막 좋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소나무 있고 어떤 선생님 집어다가 그런 식이지 뭐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데도 힘없으면 안 돼. 여기는 자운서원입니다. 자운서원인데 여기 이제 자운문이 있죠. 여기는 조선 광해군 7년 1615년에 조선 중기의 대학자 율곡 이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지방 유림들에 의해 창건된 서원입니다. 효정 원년 1650년에 자운이라는 현판을 내려 사액 서원이 되었고요. 그뒤 숙종 39년 1713년에 이의 제자인 사계 김장생 선생과 현석 박세채를 추가로 모셔 선현 배향과 지방교육을 담당하였습니다. 고종 5년 1868년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없어졌다가 1970년 문성사와 내산문을 복원하였고 1997년 강남과 동서재를 복원하였습니다. 2012년 11월 자운서원 위치 고정을 위하여 실시한 포원 시골 조사에서 문성사 축대 정면에서 창건 당시로 추정되는 건축물의 지대석과 강이 27년이라고 하는, 그까지는 잘 안 보이는데요. 그 새길 명자가 있습니다. 명문교화가 출토되었는데 연호로보와 숙종 7년에서 14년 사이에 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682년에서 1688년, 그러니까 1681년에서 1688년 사이에 제작된 것입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자운서원의 느티나무 두 그루의 수령을 의뢰한 결과 각각 426년과 447년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을 넘게 산 거죠, 수령이. 그럼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실 참 느티나무가 참 대단히 멋있죠. 멋있고요. 여기 동제와 서제가 있고요. 이건 후대에 졌으니까 뭐 특별히 얘기할 건 없고요. 여기가 이제 강의를 하던 곳이에요. 강당이에요. 강인당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볼까요? 전체를 보면 여기가 와혈이에요. 와혈지인데, 이거 풍수로 보면 이게 와혈지로 이제 보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위패를 모신 곳이에요. 그래서 원래 가장 높은 곳에 이제 우리가 이제 위패를 모십니다. 근데 지금 사실 저 뒤를 그전에 제가 다 들어갔는데요. 지금 축대를 쌓아가지고 이제 그 뒤로는 들어가지 못하게 됐는데 일단 가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뒤에 맥이 사실 여기는 들어온 게 없어요. 그리고 후맥이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뭐라 그러냐, 습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양명한 이 기온에도부터 너무너무 습하잖아요. 저런 데가. 올라가 볼게요. 이런 계단을 봐도 계단이 다 벌어지잖아요. 여기가 이제 문성사입니다. 문성사는 자운서원의 사당으로 건물 안에는 율곡 이의 위패와 영정이 모셔져 있고요. 조선 고종 5년 1868년에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헐린 뒤 1968년 원래의 위치에 다시 세웠습니다. 문성사에는 이의 학문을 이은 수제자 김장생과 후학인 박세채의 위패를 함께 모시고 있고요. 문성은 조선 인조 2년 1624년에 임금이 율곡 이에게 내린 시호로 도덕과 학문을 높이 받들어 막힘이 없이 통했으며 백성의 안정된 삶을 위하여 정사의 근본을 세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면 율곡 선생님한테 인사 올리시죠.
공부하는 학인으로서 서서 쓰세요. 평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뒤는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담을 쳐놔서.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두막인데 여기 맥이 뭐 들어왔다 이런 얘기는 할 거 없고요. 뒤가 굉장히 사실 습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톰하게 해놨는데 돌도 다 축제를 쌌잖아요. 굉장히 판이 물렀어요. 그때 제가 왔을 때. 그리고 여기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게 이제 아까 와목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기본적으로 산이 뭐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제가 오면서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이런 데는 청령이 좋은 데가 좋아요. 그래 귀가 살고 그다음에 우리가 청령을 왜 권력자들은 청령이 특히 귀성이 있어야 되냐면 권력이라는 거는 살기가 있어야 돼. 그래야 위험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청와대를 보게 되면은 낙산이 위험이 없잖아요. 쭉 늘어져 가지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정말 귀사가 많다 한 두세 개 있으면서 바위 같은 게 딱 쳤으면은 우리나라 진짜 어마어마하다. 어디 상층에 하극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대개가 청령이 좋으면. 청령이 약하니까 좀 문제가 있는 곳이 바로 거긴데 여기도 이렇게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귀사가 없어요. 뭐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원의 위치로서는 그냥 위패 모신 자리로는 그냥 무난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자은서원에 대한 그 평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